오늘은 요즘 가장 떠오르는 마케팅 직무죠. 그로스 마케팅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요즘 기업들이 마케터 직무로 가장 많이 뽑고 있는 직무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그로스 마케터입니다. 저 또한 대행사에서부터 인하우스 마케팅까지 경험하면서 그로스 마케팅에 대한 역량을 조금씩 쌓아왔는데요. 주변에 그로스 마케터가 어떤 일을 하는 마케터인 것 같냐라고 제가 물어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엄청 테크니컬한 걸 할 것 같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결국 광고를 보고 그냥 숫자만 보는 그런 직무 아니냐.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제대로 얘기해주는 곳이 정말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마케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브랜드 마케터,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그로스 마케터입니다. 브랜드 마케터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우리의 서비스와 제품이 어떤 이미지와 기억에 남게 할까를 딥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그로스 마케터는 고객이 움직이는 전체 여정을 설계하고 개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로스 마케터는 고객이 들어오고 반응하고 신청하고 구매하는 그 전체 흐름에서 어디가 막히는지를 보고 그걸 개선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사마다 좀 정의와 역할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곳은 실제로 퍼포먼스 마케터라고 채용을 했는데 그로스 마케팅의 역할을 하는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곳은 CRM 마케터가 이 역할을 나눠 가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비스나 제품의 PM, BM들이 맞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로스 마케터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지금쯤이면 궁금하실 텐데요.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회사의 이번 분기 목표가 잠재 고객을 최대한 많이 끌어와라가 목표라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로스 마케터는 회사에서 미션으로 준 저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달려나가야 할지 목표 안에 또 목표를 쪼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어떻게 달려나가야 할까라는 고민을 데이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선 내부 데이터를 뜯어보죠. 이전에 회사에서 운영했던 광고 데이터 혹은 쌓여있는 웹사이트 내에 분석 데이터들 등이 있겠죠. 내부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면 또 좋을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딥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외부 데이터를 봅니다. 쇼핑 쪽이라면 네이버 데이터랩이 가장 유용하실 거고, 그 외에 서비스나 기업의 컨설팅 이런 것들을 홍보하시는 경우라면 네이버와 구글에 내 서비스를 대표하는 대표 키워드들을 좀 검색 키워드 조회 분석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좀 파악하기도 하죠. 이 외에도 썸 트렌드와 같은 시장성 그리고 니즈 검증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요즘 너무나 넘쳐납니다. 그 다음은 수집한 데이터를 분류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 이 데이터는 고객의 인지에 해당하는 데이터야. 혹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 데이터는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데이터이지만 반면에 이 데이터는 중요하게 볼 데이터가 아니라 간접 데이터에 속하니 후순위로 미루자 등의 얘기들이 있겠죠. 그로스 마케팅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이라면 이러한 데이터 분류 작업이 왜 중요한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목표로 내려준 그 목표와 그로스 마케터로서 쪼개놓은 목표들이 있겠죠. 근데 그 목표의 하위 단계에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달성해야 이 목표와 점점 더 가까워진다 라는 정의를 세우기 위해 분류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건 아직 그로스 마케터가 실행을 한 단계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사전 준비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를 마친 다음 이번 분기의 목표를 위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실행을 할지를 리스트업합니다. 사실 그로스 마케터의 진가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실행은 그냥 하면 사실 그로스 마케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명확한 목표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것을 실행했을 때 B를 달성할 것이다 라는 가설 말이죠. 이 가설의 결과를 보고 또 다른 꼬리물기의 가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서비스와 제품의 문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 이를 개선시키기도 하죠. 조금 더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제 실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기업에 그로스 마케팅을 하나 했던 적이 있는데요. 아까 예시 들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잠재 고객을 최대한 많이 끌어와야 한다는 기업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료 자료를 배포해서 잠재 고객을 모았고 그 잠재 고객을 세일즈 담당에게 넘기는, 그리고 나서 매출을 만드는 구조로 그로스 마케팅을 설계를 했었습니다. 잠재 고객을 최대한 많이 끌어와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시면 좀 마음이 어떠신가요? 그 목표치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 광고를 최대한 많이 돌리거나 콘텐츠를 어떻게 써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좀 하실 수도 있겠죠? 무료 자료를 배포하기 위해 광고를 돌리고 광고의 클릭률이 낮으면 광고 소재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메시지 자체가 고객의 소구점과 맞닿아 있지 않을 확률도 있습니다. 또 클릭은 잘 나오는데 신청이 안 되면 랜딩 페이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제안하는 무료 자료가 매력이 없을 수도 있겠죠. 또 심지어 신청 폼이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로스 마케터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의 목표는 잠재 고객을 끌어오기 위한 목표이기도 하지만 잠재 고객을 회사가 궁극적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일즈 매출을 일으켜내기 위해서이겠죠. 그래서 그로스 마케터는 신청은 많이 들어오지만 상담 전환이 안 되면 잠재 고객을 내가 잘 데려온 것이 맞는지, 이 채널에서 잠재 고객을 데려오는 것이 맞는지를 또 검토해야 합니다. 혹은 잠재 고객을 데려와 놓고 무언가를 액션을 하지 않아서 혹은 너무 늦어서일 수도 있겠죠. 더 나아가 볼까요? 상담은 잘 잡히는데 계약이 안 되면 이건 마케팅의 문제로만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케팅에서 소구했던 메시지가 세일즈와 일원화되어 나가고 있는지는 검토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로스 마케터는 참 하는 일이 많습니다. 봐야 할 것도 많고요. 디테일하지만 큰 숲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로스 마케터가 하는 일은 광고 예산을 늘리고 줄이고 세팅을 기깔나게 하고 요런 게 아닙니다. 어디가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왜 거기서 사람들이 이탈할까를 데이터를 통해 고객의 마음을 읽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걸 개선하는 실험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자, 어떤가요? 그로스 마케팅 매력적으로 보이시나요? 일이 너무 많아 보이죠? 근데 아마도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나 1인 사업가분들이라면 매력적으로 보이실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해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로스 마케터를 좀 뽑아야겠다 생각이 드실 거고요. 근데 그로스 마케팅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준비해보시는 분들이라면 좀 접을 것 반반의 의견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업에 이미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고개를 이렇게 끄덕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그로스 마케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방면이더라도 그로스 마케팅이 좀 끌린다 라는 게 있어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이라면 그로스 마케팅 정말 강추해요. 요거를 제 나름대로 기준을 좀 세워봤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를 정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진짜 문제가 일어나는 곳이 광고인지, 랜딩 페이지인지, 세일즈 오퍼레이션인지, 잠재 고객의 퀄리티인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가설을 세울 줄 아셔야 해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바꿔보자가
아니라 왜 이걸 바꾸면 좋아질지를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실험 결과를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숫자를 보는 것과 숫자를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숫자만 보다 보면 함정에 빠질 때도 있어요. 넷째, 한번 잘된 걸 구조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감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데이터로, AI 도구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로스 마케터가 되면 매일 멋진 전략을 짜거나 화려하게 데이터를 막 AI를 통해서 다루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현실은 숫자 보고 원인 찾고 다시 실험하고 안 되면 또 바꾸고 왜 안 됐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하는 과정에 가까워요. 그래서 끈질기게 문제를 파고드는 사람이 더 잘 맞습니다. 한 방에 터지는 캠페인을 바라기보다 조금씩 계속 개선해서 결국 큰 성과를 이뤄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로스 마케터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그로스 마케팅이 매력적인 이유는 내가 바꾼 한 문장, 내가 설계한 이 흐름, 내가 정리한 이 구조가 실제로 전환율과 매출에 영향을 주는 걸 보면 굉장히 큰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경험이 쌓일수록 단순히 마케팅을 실행하는 사람을 넘어서 비즈니스 전체를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점이 저에게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로스 마케팅에 대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좀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정말 궁금하신 점 가감없이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저는 그로스 마케팅, 또 마케팅에 대한 커리어를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실무에서 바로 쓰일 수 있는 구조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케팅 랜선 사수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